예, 반갑습니다. 유상입니다. 예, 4월 15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요일입니다. 어느덧 예, 주말이 됐습니다. 예, 금요일은 제가 아침 일찍부터 외부 일정이 있어서 금요일은 오후에 진행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오후 5시 전후로 여러분들에게 이 방아투데이 시사공감을 정리해서 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개략적인 흐름을 한번 보죠.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겠지만 예, 인사 관련 이야기가 또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정호용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아빠 찬스 의혹. 어, 예, 뭐 이 정도 되면 자진 사퇴하는 게 정답이죠. 이미 이 언론지상에 이야기되는 것만 보더라도 이 좀 뭐 안 맞죠, 앞뒤가. 뭐 자세한 내용 들어가지 않더라도 시간만 하더라도 맞지 않습니다. 19학점이라는 것은 한 학기에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의 거의 최대치죠. 네. 뭐 저희들 때는 21학점까지도 가능했습니다만 요즘 모르겠습니다. 19학점이면 거의 아마 풀이죠. 그 19학점을 들으면서 주 40시간의 알바를 했다. 뭐 앞뒤가 안 맞죠.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예, 일단 뭐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오면 자진 사퇴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나 문제 없다 이러면 뭐 수사할 수밖에 없죠. 어,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게 흔히 하는 말로 정권 때 우리가 봤던 조국 사태 등뭐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게 사회의 정의에 대한 상식적인 감각에도 맞습니다. 그렇죠? 뭐 자기가 결백하다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현직에 있으면 뭐 감사를 하겠지만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예비자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 수사를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야 뭐 피차간의 결백이 드러날 거니까. 아, 뭐 본인은 일단은 문제 없다라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자진 사퇴하는 게 수순 같은데 그렇죠? 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검수완박 이야기도 있고 뭐 한동훈 장관 내정 때문에 좀 뭐 시끌시끌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장관 내정에 대해서는 그건 괜히 트집 잡기라고 봐요. 검수완박도 터무니없는 이야기지만 검수완박은 제도 보장 관점에서 제도 관점에서 봐야 되고 한동훈 장관 내정자는 인선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게요. 조금씩은 관점을 달리해서 제가 기왕에 말씀드렸으니까 뭐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정호영 내정자 자진 사퇴가 정답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아니면 뭐 수사를 해야죠. 자, 그다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아마도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아마도 그 인수위에서 나름대로 검증을 했겠지만 미처 그러지 못한 부분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저쪽에서 워낙 뭐 터무니없는 짓이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상실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대권을 상실한 권력을 일단 손을 떼야 되니까 그럼 뭐 상실감 등등 해서 바짝 어떤 의미에서 독이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렇죠? 이게 뭐 세상사라는 게 어느 정도 뭐 딜이라기보다가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밀당이라기보다가는 기브 앤 테이크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위로할 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뭐 단순 말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위로한다 하는데 위로되는 게 아니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뭐 약간의 이런 정도 미스는 없으면 좋지만 오히려 좋다 분위기상 나을 수도 있다 그렇죠 저쪽 입장에서도 뭔가 뭐 전리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다 뭘 하겠다고 큰 소리는 쳐놨는데 손 떼고 물러설 수도 없잖아요 지금 뭐 그렇잖아도 뭐 박병석 패스트트랙이야 매번 뭐 본인은 의회주의자라고 하지만 매번 얼토당토 않는 그런 어떤 터무니없는 짓에 늘 국회의장으로서 지휘봉을 휘둘러 왔는데
마치 뭐 선 일정이 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는 듯한 이미지를 주니까 여러 가지 뭐 분위기는 좋아요. 그죠? 저쪽에서도 강하게 나왔다가 전을 물릴 수 있는 퇴로가 나름대로 좀 여기저기 있죠. 있는 셈이고 이제 문제는 청와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가 지금 명확치가 않아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며칠 남지 않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까지 예, 검수완박법을 만약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보면 그거를 처리를 할지 뭐 흔히 한 말로 거부권 행사를 할지 아니면 아예 국무회의의 안건 자체로도 상정하지 않고 그냥 둬버릴지 예,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그냥 패스해버리면 법안은 15일 또는 20일 그 법안 부칙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부칙이 없으면 뭐 15일 넘어서면 이게 자동으로 발효가 되게 되죠.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냐 안 하냐가 이제 관건인데 뭐 어느 쪽이든 뭐 선택지에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뭐 그런저런 게 있는데 뭐 인사청문회 지금 뭐 이론은 한동훈이다라고 뭐 바짝 별로지만 글쎄요. 반부패 강력부장 정도까지 한 사람이 자기가 뭐 그렇게 꾸린 게 있을까요? 뭐 털어도 탈탈 털어도 아마 별로 털 게 없을 거예요. 이전 윤석열 총장 시절처럼 윤석열 후보 그렇게 털어도 뭐 털 게 없잖아요. 진짜 얼마나 털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그 쉽지 않습니다. 저렇게 달라드렸는데도 그렇게 털릴 게 없다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참 떳떳하게 잘 살아온 거죠. 잘 살아온 건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뭐 한동훈 검사장도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자 그런데 이제 뭐 분풀이 할 뭐 거리가 없잖아요. 뭐 이런 정도는 뭐 큰 문제가 아니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현상이기도 하잖아요. 네, 자진 사퇴가 정답이다. 그다음 뭐 더러 아마 부동산 위장전입 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몇몇 사람들 좀 어떤 의미에서 좀 이렇게 분풀이용으로 좀 던져주고 하는 것도 방법이다. 우리가 바둑 하나를 뜯다는 그렇잖아요. 상대방 돌만 다 잡고 대마만 잡을 수는 없잖아요. 내 돌도 잡히고 이렇게 하면서 집의 균형을 이루면서 승패를 다투는 거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뭐 완성을 거두는 소위 대마잡이 바둑이 그렇게 나오나요? 뚜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대마잡이로 한다고 잡히나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전체 분위기상 조금 뭐 그런 어떤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을까? 마침 뭐 이런 정도의 흠이 지금 두드러지게 보이니까 그렇지 않아도 뭐 조국 선수 오늘 또 쉬지 않고 열심히 또 뭐 왜 수사 똑같이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그런 소리 안 하더라도 수사 이야기 나오기 전에 자진 사퇴하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뭐 인사철입니다. 오늘은 뭐 인사 관련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살펴볼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자, 그런 와중에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된 사람이 노동계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나름대로 노동 전문가라는 거죠.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했던 사람인가 본데 한 30년 동안 한국노총에서 사무처장을 지내는 그런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 등의 어떤 노동 전문가라는 거죠. 상당히 파격적이죠. 근데 이런 흐름이 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장 전문가가 많아져야죠. 현장 탁상 행정가가 많아져서 좋을 게 없습니다. 현장 전문가가 많아져야 되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파격적입니다. 노동 어떤 의미에서 뭐 노동운동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무직으로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이제 일단 지휘봉을 잡았으니까 네. 뭐 일부 언론에서는 보게 되면 과거 이승만 정부 시절 때의 조봉암 농림부 장관이었죠 그 당시에 거기에 비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승만 정권 때 토지개혁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죠. 어, 소위 말해서 이게 무상으로 몰수하고 무상으로 배분할지
몰수는 무상으로 하다 하더라도 이게 유상 배분할지 무상 배분할지 등등 이게 북한하고 남한하고 조직 개혁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는 지금 배분 방식이 유상 배분 방식을 취했죠. 네. 뭐 어쨌든 이 토지 개혁이라는 그 당시 시대적 과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노동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노동 개혁이라는 게 이게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노동계의 잔뼈가 굵은 사람을 지금 노동부 장관으로 발탁을 한 것 같아요. 예. 나름 뭐 시의적절한 인사 같아요. 그죠? 시의적절한 인사 같아요. 네, 이정식 후보자. 큰 무리 없이 청문회 통과하겠죠. 노동개혁을 좀 더 잘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이 노동개혁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가 일자리 문제, 소위 공정, 불평등 이런 문제에도 영향이 미치지만 우리 경제가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해서 도약할 수 있느냐 이대로 그냥 침몰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뭐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퍼펙트 스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문재인 정부 지난 5년간 나라 뭐 경제 기초 체력이라든지 나라 국간이라든지 뭐 모든 부분을 다 엉망진창을 만들어서 거의 뭐 긴 껍데기를 만들어서 그냥 던지는 꼴이다 하는 거니까 퍼펙트 스톰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금 노동개혁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멀리 보게 되면 복지 쪽하고도 연관되는 단순히 이게 복지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사회의 소위 말해서 뭐 재생산 능력 이런 부분과도 연관되는 건데 연금개혁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연금개혁, 노동개혁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잘 좀 해안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참 이런 와중에 전체적인 평가는 지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특별히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일기 내각의 임팩트가 보이잖아요. 임팩트가 보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주요 일간지를 보다 보니까 동아일보 사설에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언론들이 그렇게 이렇게 좋게 평하는 내용들이 없었죠. 이쯤 되면 시끌시끌한데 그죠? 그냥 단순 사실 보도 선에서 지금 현재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내각 구성이라는 게 이 정권 교체가 된 일기 내각이라는 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언론에서 다루는 게 썩 그렇게 매력적인 뉴스로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단순 사실 보도에 그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지켜보는 그런 관망 또는 탐탁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동아일보 사설을 보면은 그게 조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 국정 비전, 균형감, 참신함이 안 보이는 마이웨이 조각이다라고 굉장히 좀 뭐라 그랬잖아요. 비판적인 제목으로 사설을 동아일보가 내보내고 있습니다. 예. 저 역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글쎄요, 뭐 업무 능력 중심, 인품 중심이라고 하니까 뭐 그러려하고 저도 뭐 자세히 개개의 면모를 잘 모르니까요. 몇몇 관심 있는 분야만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여러분들처럼 예, 뭐 보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언론에서 어떤 평을 하는지 아무래도 그쪽이 뭐 자기네들 직업 전선이다 보니까 뭐 이야기가 나오겠지 했는데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단순 사실 보도지. 그래서 참 어떤 면에서 이것도 처음 이렇게 데뷔하는 정권에서는 상당한 이벤트잖아요. 이거 뭐 이전 정권이 쓸데없는 엉터리 쇼만 많이 해서 질려버린 것도 있지만 좀 조금은 의아했어요. 의아했는데 오늘 급기야 동아일보가 이런 사설 제목을 보고 있습니다. 국정 비전이나 균형감, 참신함이 안 보이는 마이웨이 조각이다. 네, 그렇잖아도 어제 그제 안철수 인수위원장 잠수 탄원
그게 뭐 극적인 화해를 했다라고 하는데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죠? 인선 관련해서. 안철수 쪽에서 추천했던 이태규, 뭐 행안부 쪽을 밀었나 본데, 그 다음에 뭐 교육부 쪽에 최진석, 뭐 이렇게 밀었나 본데, 에, 뭐 다른 사람으로 되면서 조금 뭐 불만이 표출이 됐던가 봐요. 근데 봉합이 됐다 그러니까 다행히 그나마 괜찮습니다만, 예, 오늘 동아일보 사설은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돌아서서 나오는 게. 저 역시도 조금 의아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총리 인선을 저는 지켜봤고, 나머지 좀 이렇게 검수완박 국면에 어떤 수로 응수를 하나 등등을 지켜봤는데, 예, 한동훈은 아주 묘수로 잘 된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한덕수 총리 내정에 대해서는 어, 비판적입니다. 네, 못마땅합니다. 네, 참신성도 없고, 뭐 그만한 리더십, 통솔력, 인품, 뭐 그렇게 사람이 없나 할 정도로 상당히 좀 비판적입니다. 예. 근데 오늘 동아일보가 비슷한 논조의 사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예. 18개 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다는 거죠. 총리를 포함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목표를 갖고 국정을 운영할지 그걸 수행할 인재풀이 얼마나 풍성한지 가늠해 볼 시험대였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동아일보 논설실에서 봤을 때는 균형감, 참신함이 보이지 않고 국정의 큰 그림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설 기조가. 예. 일단 뭐 원칙은 실력주의다라고 했죠. 윤석열 당선인이. 예, 지역 할당이라든지 뭐 기타 계층 할당 이런 거 안배 이런 거 하지 않겠다. 할당 안배 안 하겠다 하는 걸 천명을 했는데 이게 조금 정말 어떤 면에서 참신성이죠. 저는 참신성을 좀 봤는데 그 다음에 좀 비전 이런 걸 봤는데 에, 뭐 저나 이 동아일보 사설이나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참신성이 보이지 않는다. 참신한 인재를 발탁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나. 그냥 뭐 대충 눈에 띄는 그저 인력 풀에서 뭐 이렇게 능력주의라는 뭐 제한된 능력주의가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좀 뭐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과거 그 신군부 전두환 정권 때 보게 되면 그 참 아웅산 테러 때문에 그 아까운 인재들이 다 산화돼 버렸습니다만 그런 어떤 참신한 야 정말 장관 하나는 잘 뽑는다 뭐 이런 그런 어떤 참신성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인품이 출중한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너무 좀 탁상 행정식 인선이 아니었을까. 뭐 공동정부 등등 하면서 또 다른 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어쨌든 간에 인수위 쪽을 뭐 공동위원장 체제로 하고 있지만 안철수 쪽에 상당히 그 재량권이 주어져 있었는데 안철수의 안목도 볼 수 있는 간접적으로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인력풀이 상당히 좁다. 안철수 주변에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 사람이 없잖아요. 이번에 뭐 장관 인선에도 내부적으로는 자체적으로는 뭐 불만이 있고 뭐 잠수 타고 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장관 인선하는 걸 봤을 때도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요. 예.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동아일보에서 지적을 하는 게 그래요. 출신 지역 학교에서도 쏠림 현상이 있었다. 하는 거죠. 영남 출신이 7명, 서울대 출신이 10명으로 절반이 넘었고 그 중에서도 5명이 법대다. 하는 이야기. 예. 예, 고교 후배, 그다음에 40년 지기, 뭐 이런 형태의 굉장히 좁은 기존에 알던 인맥 이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연령대로 봐도 60대 이상이 13명이나 되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소위 노령화 사회의 노령 내각이죠, 소위. 예, 노령 내각이다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내각의 좀 역동성이라든지 참신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깜짝 쇼하듯이 깜짝 발탁하고 뭐 그런 거를 하라는 건 아닌데 그런 걸 기대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조금은 그래요. 기대에 못 미쳐요.
제 기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대에 못 미쳐요. 여러 측면에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또 다른 측면에서 어, 안철수의 TF 운영 능력, 실력, 실력이라고 하죠. TF 운영 실력을 또 한번 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전문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더 이제 윤석열 내각은 이런 평가를 듣는 마당에서는 실력으로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글쎄요, 전문성이라는 거 거기에서 오래 속된 말로 굴러 먹었다고 해서 짬밥 그릇 수가 많다고 해서 그게 전문적이라고 보는 거는 좀 어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도 제가 이제 몇몇 인사들의 소위 뒷담화를 듣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여기 인선하는 쪽에서의 전문성이라는 게 기준이 뭔지, 그 자리에 10년, 20년 있으면 전문성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색깔이 없다. 동아일보 쪽 사설 이야기를 좀 인용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보다는 그게 좀 더 객관적일 것 같으니까요. 책임 총리제를 표방했지만 정작 이 총리 후보자가 행사한 인사추천권, 이게 형식적으로만 행사된 분위기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내각의 색깔 자체가 모호하다라는 거. 자칫 총리 따로 내각 따로 장관 따로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를 사설에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외교, 복지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면 비전하고 목표, 국정 운영의 비전과 목표가 뭔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각부 장관들이 어떤 미션을 수행해야 할지 미션이 잘 이렇게 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현장에 전문적으로 뛰는 인력들은 촉수가 많죠. 촉수가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일정 정도 이렇게 읽히는데 전혀 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밀 유지가 잘 됐다기보다는 색깔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겠죠. 네, 색깔이 분명하지 않다. 자칫 잘못하면, 그렇죠? 유능한 선수를 뽑아놨는데 팀 플레이가 되지 않고 그냥 각계약지만 하는 그런 팀이 있잖아요. 네. 선수 개개인의 역량은 아주 뛰어난데 게임, 시합만 붙으면 판판이 깨지는 콩가루 집안이 있잖아요. 이게 색깔이 좀 불분명하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예. 예, 이걸 이제 차관 인사 때, 소위 이제 차관, 그 다음에 그 이하 고위직, 고위공무원 1급, 2급 이런 쪽 인사 때 보완해야 될 사항이다. 글쎄요. 그래서 여러분, 관료 조직에서 차관이라는 거, 부자 붙는 사람 별 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기 좋게 무늬만 지역 안배 균형이지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 두 가지 숙제가 있죠. 진짜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 보여지는 전문성이 필요한 거죠.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죠? 책상 위에서 전문성이라는 건 우리 국민들한테는 별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 많이 보잖아요. 10년, 20년, 30년 오래 굴러 먹었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능구렁이처럼 이걸 하고 그렇지 기름기만 차 있지 실제 영양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자, 이제 동아일보 쪽 사설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당선인의 마이웨이 인사 스타일만 확인한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 이게 이제 사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웨이 인사 스타일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참신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정말 사람을 찾겠다는 노력, 그리고 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 가겠다라는 그 아젠다 이런 거 비전이죠. 그게 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냥 국민들 잘 살게 하겠다. 잘 살아보세요. 이거 정도. 그래가지고 이게 뭔 의미가 있겠나. 그런 거죠.
그죠? 공정, 정의, 상식. 물론 뭐 워낙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엉망진창이 된 나라니까 정상으로 돌리는 것만 해도 큰 일입니다만 그래도 좀 더 이제 욕심을 내자면 조금 그래도 지금 이 경랑의 시기에 걸맞는 국가 비전이라든지 또 거기에 걸맞는 인재라든지 이게 좀 정말 불철주야 그렇게 좀 찾아봤어야 되지 않는가. 너무 주변 인맥들에 안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5년 동안에 일기 내각은 뭐 이렇게 하더라도 또 중간중간 변수에 따라서 1기, 2기, 전반기, 후반기로 집권 전반기, 후반기로 또 교체될 수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집권 전반기에 색깔을 분명히 해서 좀 드라이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후반기 되면 아무래도 이런저런 잡음도 많고 정권 누수 현상이 있죠. 누수 현상이 있어서 어떤 정책을 강력하게 드라이브 하기는 좀 어려울 텐데 조금 그래요. 전체 전략, 작전이라 그럴까요? 그런 면에서 뚜렷한 장수가 보이지 않는다. 장수가 보이지 않는다. 좀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예, 노인정 같은 그냥 안정적일 수는 있겠다. 뭐 오늘 한 자리에서 나름대로 오랫동안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안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임팩트가 없어 보인다라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미 뭐 나름대로 조각이 끝난 상태인 것 같으니까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그거는 전체적인 흐름, 뭐 오늘 사람 이야기를 좀 하기로 했으니까 뭐 전체적인 흐름 이야기였고요. 검소완박 관련해서 뒤로 조금 빼서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중앙선관위, 문제의 중앙선관위, 저는 이제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예, 중앙선관위부터 해서 대법관, 헌법재판소 이제 순차적으로 자연적으로 또 임기 만료가 돌아옵니다. 그 전에도 지금 봤을 때 알아서 자진 사퇴해야 될 심지어는 수사, 조사를 받아야 될 인물들이 많죠. 고소고발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법관 전원이 고소고발되어 있죠. 대법관들 그에 상응하는 책임져야 됩니다. 네, 심지어는 일부 재판부 재검표 과정에서 증거물까지도 위조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혐의도 받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 뭐 이런저런 의심을 받고 있는 그룹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노정희 선관위원장만 하더라도 바로 직전 예, 감사 대상 및 수사 대상에 대해서 고발 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와중에 예, 중앙선관위 상임선관위원 공석이었는데 김필곤 전 대전지방법원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예, 인수위 측하고 협의가 됐다라고 하는데 잘 좀 정리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제 상임위원 한 사람이 바뀌면 분위기는 좀 많이 달라지겠죠. 이전에 조혜주가 있던 자리죠. 그것도 그렇고 또 다른 측면에서 선관위, 지방선관위 포함해서 선관위에 배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이 성향이 지역적으로, 이념적으로 너무 많이 편향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 분포에 대해서도 아마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예, 이게 어느 특정 지역, 특정 이념 성향의 공무원들이 선관위를 독점하고 있는 듯한 그래서 한두 사람 뭐 지휘구가 어떻게 바뀐다고 해서 이게 물이 맑아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부분도 좀 같이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예, 상임 선거관리위원 소위 장관급 위원부터 새로운 인물이 들어가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사원 또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죠? 예, 감사원 또 두 자리가 공석이 있었는데 이게 알박기 한다고 떠들다가 감사원에서 정작 반발하면서 무산됐죠. 예. 현 감사원장인 최재해 감사원장이 두 자리 공석에 있는 신임감사위원회 이미현 연대 로스쿨 교수라 그래요.
이미현 교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원에서 제2 사무차장을 하고 있던 이남구 차장을 감사위원으로 그렇게 임명 제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또한 인수위하고 협의가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위원은 임기 4년에 차관급입니다. 그죠? 예. 예, 전체적으로 어쨌든 감사원 또 조금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예, 감사원이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예, 바로 직접적으로 선관위 직무감사 반드시 관철시켜서 해야 된다 생각이고요. 회계감사도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직무감사, 그 다음에 각종 감사들을 좀 해야 된다 생각입니다. 예. 대장동 뭐부터 해서 이미 감사하겠다라고 통보가 들어갔죠. 예, 그런 쪽 좀 해야 된다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 축내는 문제로 몇 번 지금 언론에 다뤄지고 있습니다만 이거 좀 제대로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관 문제입니다. 공관. 세금만 축내는 시대착오적인 특혜다. 특혜죠. 자,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 엄밀하게는 수사 대상입니다. 예. 공관 재테크 여러분 들어보셨죠? 장남들 공관 부려들여서 하는 거. 예, 문재인 부부도 이 부분의 수사 대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죠? 문다혜. 거기 청와대가 살림집이 아니잖아요. 문다혜가 왜 청와대에 사나요? 그렇잖아요. 예. 이 부분 반드시 들여다봐야 되겠죠. 예, 김명수부터 공간 재테크 말썽이 많았던 공간입니다. 이 지금 공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거를 지금 이제 관사 실태를 파악해서 그런 거 다 정리하겠다. 그 다음에 의전도 불효불급한 의전 외에는 없애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수위 쪽에서. 글쎄요, 지금 이거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인수위 차원에서 여기까지 정리는 어려울 것 같고 감사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태 조사를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게 되면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이 소위 사부 요인이죠. 그 다음에 감사원장, 국방외교장관, 각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서울에 지금 다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총리실 세종에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각군 육해공 본부가 계룡대에 있습니다. 그죠? 계룡대에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공관이 서울에 있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광역단체, 예. 그 다음에 경북, 전북, 강원 등의 7곳의 광역단체 중에는 7곳 단체장용 관사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것 전부 다 정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관사가 왜 필요하나요? 어떤 의미에서? 예. 예. 군부대는 특히 좀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관사 문제 이것 좀 한번 봐야 됩니다. 예. 공관, 관사 이거 싹 정리하고 예산 집행내역. 지금 청와대 특활비도 그렇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이거 뭐 국가기밀이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이대는데 기밀인 부분도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경호라든지 뭐 기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불필요하게 국가기밀 유지비가 너무 많아요. 특활비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특활비 예산 규모도 지금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어떤 회사. 그 자세히 알기도 어렵습니다만 제가 알고 듣고 있는 부분만 하더라도 특활비가 예, 소속 공직자들의 뭐 여러 비용으로 쓰여지는 거 듣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사 비용으로도 쓰고 말이죠. 뭐 그런 사례들도 듣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집 사고 파는데 특히 뭐죠? 그 전세 보증금 뭐 그런 것도 대출 안 받고 그 돈으로 돌려막는 지금 양산사저 11억 원 누구한테 빌렸는지 밝힐 수 없다 그러는데 그 돈도 조금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11억 원 뭐 차임증 하나 없이 빌렸다라는 건데 납득이 됩니까, 여러분? 네? 부동산 거래를 했는데 등기부를 아직 안 넘기고 있어요. 그 납득이 됩니까, 여러분? 네.
그런 좀 깔끔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봐야 되겠죠. 뭐 이제 공간 이야기에서 좀 이야기가 옆으로 갑니다만, 네. 공간 부분은 공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골프장 아시죠? 골프장 그다음에 무슨 뭐 연수 시설 이렇게 이 널려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리고 불필요한 공무들 너무 많고요. 일단 지방의회 좀 정리해야 됩니다. 이건 저는 이 분권 뭐 이렇게 하면서 했지만 지자체요. 이 선거직 좀 싹 정리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지방의회 사실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감사원이 행정감사, 업무감사를, 직무감사를 정확하게 좀 원활하게 한다면 의회에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 의원 하나에 세비 나가죠. 거기 또 뭐 보좌진 뭐 이렇게 해서 세비 나가죠. 그거 예산 주기는 하나입니다. 그 돈을 민생 예산으로 돌리고 이 지자체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방의회 지자체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네, 네, 차라리 시민감시 제도인 ombudsman을 활성화시키든 뭐 그런 어떤 방법이 낫지 지방의회에 의미 없습니다. 이게 정말 의미 없습니다. 네, 토호 세력만 오히려 바로 하게 만드는 그리고 지역의 민심을 갈기갈기 입안시키는 오히려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지자체 이제 다시 지금까지 해왔던 지방선거제도 다시 곧 지방선거 있습니다만 다시 생각해야 될 시점에 왔다. 예, 그 생각합니다. 이 작은 나라에 선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도 너무 많고 그렇게 뽑아놓은 사람들이 효율적이지 못해요. 효율적이지 못해요. 네, 그 면에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괜히 뭐 이렇게 뭐죠? 명분. 우리 명분에 이제 지난 5년간 그 내막을 들여다봤잖아요. 전부 다가 뭐가 예? 양도구역이죠. 양도구역이죠. 명분은 명분이고 꿍꿍이는 따로 있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좀 싹 걷어내야 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금 현재 선출직 지방선거 지자체 저는 부정적입니다. 예, 처음에는 상당히 지지를 했는데 오랜 세월을 두고 보니까 이게 부패 구조예요. 소위 부패 완판의 제도적 안전망이 이걸 싹 걷어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검수완박 이거 뭐 검수완박 하나만 합니다, 여러분. 공수처 법 만들듯이 지금 패스트트랙 해서 그렇게 또 하겠다는 건데 해보라고 그래요. 어떤 꼴이 되는지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 검토도 안 돼 있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 검찰한테 수사권 다 뺏으면 어디로 줄 거냐는 이야기 지금 하잖아요. 어디로 줄지도 정해지는 않았어요. 공중에 날릴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행히 상설특검법이라고 지금 이야기 나오는데요. 그게 정식 법률안 명칭은 2014년 3월 18일 날 제정한 거죠. 법률 제 12423호로 2014년 3월 18일에 제정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약칭 특검법인데 이 법률이 있죠. 예. 이게 이제 3월 18일 제정해서 6월 19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2014년 6월 19일에 시행이 된 법입니다. 예,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이 조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 21조, 본문 21조, 그 다음에 이제 벌칙이 좀 따라 있죠. 7장에 벌칙 2조가 전체 이제 벌칙 포함하면 23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칙이죠. 부칙은 뭐 딱 한 줄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6월 14일 날부터 시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 예, 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조문이 많지 않아서 한번 살펴볼까 했는데 상설특검법 이야기 나오니까 이제 뭐뭔 짓을 해도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네들이 의도하는 목적은 달성할 수 없을 거예요. 현행 법 제도 안에서도 달성할 수 없을 거예요. 이 법도 고치고 뭐 다 고칠 거예요. 근데 공수처 수사권도 다 없앨 거예요. 심지어는 이들이 말이죠.
수사 보완 요청권까지 없애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은 뭐 마음대로, 흔히 하는 말로 경찰이 말 잘 듣는다? 정말 말 잘 들을까요? 수사가 지금 오랜 경험이 없다고 보니까 엉성해요. 경찰 수사는 참 엉성합니다. 그게 문제지. 그래서 검찰의 수사 보완 수사 요청권만 있어도 탈탈 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꼭 도덕이 재발저린다고, 이게 왜 그렇게 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사법제도를 좀 제대로 정돈하는 데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나라 꼴을 정상화해야 되는데, 나라는 완전히 걸레 누더기를 만들면서 저들 비리는 덮고 저들 이권은 알뜰히 챙기고, 이런 불량 세력들이 어디 있나요? 오늘 이 특검법을 좀 우리가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 좀 줄이겠습니다. 다음 적절한 시기 때 특검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오늘 이야기 정리견 보게 되면 5월 말부터는 이제 코로나 확진이 돼도 격리도 안 하겠다. 이제 치료는 지돈으로 다 해라는 건데, 다음 주부터 18일부터 이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없애겠다는 거죠. 마스크만 두고. 자, 이게 지금 이것도 또 곱게 안 보여요. 자,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시위 이렇게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미리부터 자락을 깔아주는 게 아니냐는 일부 의심도 있습니다. 이거 순서 거꾸로 한 거죠. 초기에 그렇게 이렇게 코로나가 세력이 세지 않을 때 초기에 좀 잘 맞고 적절한 시점에서 이게 뺏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말이죠. 뒷북 행정이죠. 뒷북 행정이고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 많습니다. 코로나 예산 반드시 들여다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는 좋아요. 각자들 위생 방역 지난 2년 동안에 우리가 경험한 내용들 잊어버리지 말고 자기 위생 안전 잘 지키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잘 준비해야 되겠죠. 자, 이제 뭐 모임들도 자유로워지는데 그만큼 자율성이 부여되는 만큼 각자 자기 책임, 자기 관리도 좀 더 엄격하게 할 수 있게끔, 야, 이게 해방이다 이렇게 풀어지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옷깃을 다시 여미는 그런 어떤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주말 시사공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